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전세권,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임차권 요 네 가지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주로 이제 근저당권,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이 경매 절차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경매에서 매각되고 대금이 납부가 됐을 때 이 권리들이 타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부터 오늘부터 다룰 거에 대비 반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그 세 가지 권리는 공통점이 있죠. 모두 이제 경매 절차를 통하면은 아, 등기가 소멸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 인수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거의 99.9%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세 가지 등기는 어, 경매 절차가 끝나면은 소멸되는 권리였었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권리는 이 소멸되는 권리에 반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그런 권리들이 되겠습니다. 즉, 낙찰을 받았는데, 어, 낙찰을 받고 대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아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배우는 권리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낙찰자의 리스크를 갖다가, 축소시키고, 해칭하고, 중화시키는 그런 그 방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을 한다는 의미는 전세권이 등기된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이 되더라도 바뀐 세주인에게도 전세권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꼭 이런 어떤 세주인에 대한 그 대항력 이외에도 등기상 권리, 그다음에 등기상 권리 이외에 어떤 그 특별법상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그거에 대해서도 이 등기된 전세권은 일정 조건이 성립을 하면은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전세 기간 중에는 임차권과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기간 중에는 임차권과 같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전세 기간 종료 후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 대금으로부터 전세금을 설정 순위에 따라 일반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급받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특별히 전세권의 담보권 기능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민법 31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자라 하면 건물 주인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에서의 전세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각으로 말소되는 등기, 어, 즉 말소 기준 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 등이 되겠습니다. 요거 매각으로 말소되는 등기보다 늦게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전세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는 그런 권리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2번 상기 1, 2위의 전세권, 즉 최선순위 전세권이 되겠죠. 이 전세권은 첫째, 전세권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즉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경매 매수인이 공전세권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추 전세기간 만료 시 부동산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낙찰자가 인수하는 그런 전세권이 있는 물건이라면 경매 낙찰 응찰 금액을 정할 때 요 인수할 전세권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어,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가령 어, 시, 시가가 10억짜리인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는다고 할 때 부동산에 5억이라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응찰을 할 때 10억을 다 쓰면 안 되겠죠. 한 5억 언저리에서 응찰을 하고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추후 이 전세권자에게 5억이라는 또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지만 전세권을 말소시켜 줄 테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경매 절차의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법원 앞에 배당 요구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전세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가 됩니다. 즉 전세권자가 이 경매가 진행이 된 그런 그 부동산의 전세권자가 되겠죠. 이 전세권자가 법원 앞에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는 의미는 전세계약을 갖다 해지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하고 이 경우 전세권 등기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순위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말소되는 전세권 뒤에 설정된 모든 등기도 말소가 됩니다. 요거는 이 전세권의 담보권적 기능이 이제 활성화된 그런 단계입니다. 즉 담보권적인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근저당권과 동일한 로직이 성립이 됩니다. 근저당권과 동일한 로직인 교환가치 훼손을 불허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 이 배당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 전세권 뒤에 설정된 등기도 같이 따라서 소멸되게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 전세권이 근저당권화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만일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요 배당 요구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이 되질 않고요. 이에 따라 전세권 등기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는 그런 사실만 가지고서 전세권이 소멸될 것이라는 그런 예단을 하시는 건 좀 위험하고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그 배당 요구가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했는지 이후에 했는지를 갖다가 요건 필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전에 했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2번 절차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데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거는 배당 요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도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간혹가다 아주 간혹가다 경매 사건에서 눈에 띕니다. 자, 전세권의 법정 갱신인데도
법정갱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일지라도 경매 입찰 당시 전세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전세권은 소멸한 것이 아닐까요? 답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민법 312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단순히 등기된 전세권의 존속 기한의 경과 여부를 가지고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최선순위 전세권의 소멸 여부는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 요 배당 요구라는 건 배당 요구 종기 이내가 되겠죠. 배당 요구 종기 이내의 배당 요구가 되겠죠. 요 배당 요구 여부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민법 312조 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여기서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는 건물 주인입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요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전세권 만기가 되기 요 6월부터 1월 사이에 요때까지 건물 주인이 전세권자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다. 어떤 의사표시가 말 그대로 당신한테 이 전세권을 갖다가 만기가 된 요 전세권을 갖다 다시 갱신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통지라든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요거는 결국은 이제 뭐 전세보증금을 갖다 좀 올리지 않으면은 계약 연장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갱신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전세권이 좀 특이한 게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 제72조 1항 2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가령 주택이 2층인 경우에 2층인데 1층에는 주인이 살고 가령 2층에는 주인이 살고 1층에는 세입자를 들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주택에도 가능하고 주택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는데 요 전세권을 가령 이제 집주인이 2층에 살고 있고 세입자는 1층에 산다. 이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요 전세권은 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1층 부분에 대해서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 그러니까 용익물권이라는 게 결국 어떤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이런 용익물권에는 공통적으로 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권과 특별법이라는 거는 주임법 또는 상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임법이라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다음에 상임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즉 전세권과 특별법상 대항력을 겸유한 경우 전세권 등기가 말소 인수되는 어떤 관련 사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가령 이제 맨 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선순위 전세권 등기가 있습니다. 가령 5억짜리 전세권 등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권리를 갖다가 실행을 했는데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앞에서 배웠죠. 이 경우에 전세권 등기는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자는 전세권의 미해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즉 5억짜리 전세권 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요게 저희가 앞에서 배웠었던 가장 스탠다드한 최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처리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근데 요 경우에 또 특별한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세입자가 5억짜리 전세권 등기를 갖다가 이제 집주인 해 줬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요거만 가지고서 좀 불안하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상의 5억 원짜리 임차권을 또다시 취득하는 그런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요 특별법상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어, 주택의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을 입주합니다. 요게 이제 즉 점유죠.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과 같은 권리를 갖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인법상의 대항력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상가를 점유하게 되면은 상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를 한 것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강의의 후반부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떤 뭔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재테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맞닥뜨리는 가장 중요한 법은 이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죠. 요 법은 특별법인데 굉장히 간단한 법입니다. 법률 조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한 10개도 채 안 됩니다. 10개 조항도 채 안 되는 그런 법인데 이게 이 실제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어, 이, 이 경매가 진행이 되는 대다수의 물건은 사실 요 두 가지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나 이런 거 빼고요. 네, 요 지금 이제 지금 저희는 전세권을 공부하고 있죠. 전세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전세권과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요 두 가지 특별법이 전세권과 일부 오버랩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주택이 주임법이나 상임법을 설명을 드릴 때 그때도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억짜리 전세권 등기를 집주인이 해줬는데 임차인이 이거 가지고 좀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특별법상의 5억짜리 임차권을 갖다 또다시 같이 병행해서 여기서 이제 겸유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두 가지 권리를 갖다가 다 동시에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 등기와 대항력 취득일 사이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가령 전세권 등기를 하고 등기되자마자 어, 동사무소에 찾아가 가지고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전세권도 5억이었고 임차권도 5억이었죠. 즉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가령 전세권은 5억이었는데 임차권은 가령 뭐 7억이다. 이 경우라면은 이 전제 조건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이상이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이제 성립을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전세권 등기는 똑같이 위에서 본 것과 똑같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으면 전세권 등기는 물론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상의 태양력도 모두 소멸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권리를 갖다 겸유를 하고는 있을지언정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권리의 가장 어, 근본은 결국은 5억을 내고서 이 어떤 부동산을 갖다가 세를 임차인으로 된 거죠.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5억을 배당을 받으면은 전세권 등기는 물론 없어지고, 그 다음에 특별법상의 대항력도 소멸합니다. 이게 5억 플러스 5억 해가지고 10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금 일부 배당 시 미회수 보증금에 대해서 특별법상의 대항력은 보유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5억짜리 전세권 등기는 소멸하고, 여기서 이제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요. 5억짜리 전세권 등기는 소멸하고 5억 전액을 배당받았으면 특별법상의 임차권도 소멸하는데, 만약에 일부 보증금을 못 받았다. 가령 5억을 배당 요구했는데 가령 4억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은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는 소멸하지만 특별법상의 권리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특별법상의 5억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미 4억이라는 걸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5억에서 4억을 뺀 1억에 대해서만 특별법상의 어떤 대항력을 갖다가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두 가지의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법상의 임차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 이 경우라면은 전세권 등기만 떼놓고 본다면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소멸하는 거죠. 이 사람은 특별법상의 임차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 등기는 남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으면은 특별법상의 대항력은 물론 소멸하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좀 특이합니다. 전세권 등기는 말소 촉탁이 아닌 협의 말소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했을 때 전세권 등기는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5억짜리의 5억이라는 자기 자신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서 특별법상의 대항력은 소멸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거죠. 전세권 등기는 비록 남아있긴 하지만 대금 납부로 인해서 말소되지는 않지만 이 전세권 등기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이 세입자는 이미 5억이라는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이 전세권 등기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낙찰자가 이 전세권 껍데기만 남아있는 전세권 등기를 갖다 말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소 청구했는데 전세권자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낙찰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겠죠. 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는 나중에 낙찰자가 제기한 소송 비용까지도 물어줘야 됩니다. 괜히 고집 피우다가 괜히 손해만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을 받았다. 그래서 미회수 보증금에 대해서는 특별법상의 대항력을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만약 미회수 보증금을 갖다가 지급을 한다면
동시에 전세권 등기도 협의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라면 요 위에 케이스로 올라간다는 거죠. 5억을 이미 다 이 사람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의 말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팩터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주택임대차 주임법이나 상임법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또다시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앞에서 하나 본 게 있었죠. 전세권은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내용입니다.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하나의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경락이라는 건 낙찰이죠. 그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 기간이 남아있는 후순위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말은 어려운데 그림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2층짜리 주택입니다. 2층짜리 주택인데 2층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만. 그다음에 또 1층에도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층, 2층을 갖다 각각 별도의 세입자를 드린 거죠. 여기에서 2층이 먼저 설정이 됐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 등기고요. 그다음에 1층은 2층 전세권 등기를 제외하고는 본등기보다 앞서는 등기는 없습니다. 결국은 얘가 최선순위고 그 다음이 1층이라는 거죠. 이 경우에 2층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2층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요 배당 요구를 한다면 경락으로 소멸하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1층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렇다면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경락 이후 낙찰자가 1층 전세권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요게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인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즉, 이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소멸을 했죠.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서 소멸한다면, 그것도 또 그 전세권은, 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로 작용한다는 그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로직대로 한다면 얘가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1층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로직대로 한다면 이 전세권은 소멸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2층의 요 전세권은 2층에 대해서만 설정이 된 거고 요 전세권은 1층에 대해서만 설정이 된 겁니다. 즉 각각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요 경우라면은 요 2층의 전세권이 배당 요구로 인해서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서 1층의 전세권을 갖다가 압도할 수는, 즉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끔 눈에 띕니다. 경매 절차에서. 이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주로 이제 이 등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갖다가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